최강시사 김태현의 눈. 김태현의 눈,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요 얘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네, 워낙 사실은 법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코로나도 있고 총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법조 이슈 중에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건데 지금. 뭐 어제 저녁에도 모든 메인 뉴스에서 최근에 이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 아침 조간신문이랑. 먼지 청취자분들한테 안 알려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네. 의혹들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네. 그중에 두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의정부지검에서는 뭐죠? 이거 장고 증명. 이게 의정부지검이에요. 뭐 이제 그 사기 사건 분쟁 사기 네. 의혹 사건이죠. 네. 거기에서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네. 위조를 지시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네. 이건 의정부지검이고. 네, 의정부지검이에요. 서울지검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서울지검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울지검은 그 다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요? 아니. 그거는 그거 말고 그 스포츠센터 정대택 씨. 잘하시네.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뭐 보도가 잘 안 된 거를 아직 네. 크게 나온 거 아니라서. 그거는 서울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배당이 됐고 네. 의정부지검은 근데 배당이 된 지가 꽤 됐다 그래요? 지난해 10월?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건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끼리 알면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줄 알고. 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013년에 네. 350억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네. 부동산을 매입한 때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네. 이거예요. 네. 예, 이 의혹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진정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했다. 뭐 이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그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 예. 근데 이제 위조된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위조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 다른 재판에서 네. 이 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언하면서 이게 위조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 2013년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공소시효요? 공소시효가 7년이죠. 뭐 7년이죠. 이거 사문서 위조인가? 사문서 위조. 왜냐면은 공문서 은행은 사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죠. 그럼 공소시효가 뭐 2주 남았다. 네. 어떤 데서는 뭐 경찰은 아니다. 이게 4월부터 뭐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작성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은 몇 개월 더 남을 수도 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아직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건 내용들을 그 언론에 보도된 거 그거 이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데 대신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걸 기준으로 하죠.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위조된 시점 같은 게 3월 말로 잡은 게 뭐냐면 거기 아마 잔고증명서에 2013년 3월 예를 들어 31일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마 3월 31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7년 해가지고 2020년 지금이다 이렇게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얘기들은 그 시점이나 이런 게 그 날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예전 얘기지만 그저 표창장 조국 전 장관 그것도 실제로 표창장에 쓰인 날짜하고 실제 작성 시점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을 아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법적으로는요. 이게 사문서를 위조를 만약에 오늘 했어요. 근데 이 위조한 사문서를 한 1년 뒤에 이용을 했어요. 그럼 죄가 다른 거니까. 문서 위조죄, 위조된 문서 행사죄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제 세트로 가요 항상. 왜냐면 그렇죠. 위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행사하려고 위조한 거니까. 좋은데? 그러고 보고 있는 게 어딨어요.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항상 위조 사문서는 행사죄가 연결이 되니까 이부 것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보도가 본격적으로 다 되지 않아서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혹은 위치 목적으로 위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사무소 행사가 붙을 거고 그렇겠죠. 사기도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경래 씨 나 돈 이렇게 있으니까 투자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자체가 사기거든요. 돈을 실제로 유치했으면 사기 기수. 아니 근데 돈이 이만큼 있으면 그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왜 돈 있다고 투자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맥락은. 그건 취재 한번 해보세요. 내부적인 근데 복잡한 사실관계가 아직 다 보도가 안 돼서 맞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거 350억이 묶여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그래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게 풀리면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안전한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저는 2조짜리도 봤으니까. 진짜 통장 사본 잔고증명서요? 2조짜리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뭐 그것도 위조였어요? 찾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드리겠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위조였어요. 위조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문서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표창장을 위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지금 여기 350억짜리 뭐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수도 있는데 제 벌은 똑같아요, 형량? 그거는요. 법정형은 똑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그 이제 실제로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법 피해자는 사회인 거지. 사회 문서의 공공 안녕 이런 것들 보호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형식상 그렇지만 실제자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들 또는 이거를 이용했을 때 상대가 실제 피해 받는 이런 것들 가지고 형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법정형은 당연히 똑같은. 법정형은 어느 정도 돼요? 법정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확인 좀 해주세요. 사문서 위조죄 법정형. 법정을 그렇게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표창장 위조는 뭐 어디에 이용을 했다, 뭐 입시나 이런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형량 죄를 받을 것이고 이건 사기가 예를 들어 몇백억짜리 사기다 만약에 그러면 형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사문서 위조 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기랑 병합이 되잖아요. 죄가. 병합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 하나는. 그래서 되게 이제 문서 위조죄가. 그거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문서 위조, 행사는 항상 붙고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등기하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뭐 이런 것도 붙고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이용 사기가 많이 붙죠. 되게 문서 위조 그걸 가지고 뭘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 표창장 문제도 거기 보면 이제 뭐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 그다음에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을 붙잖아요. 입시에 쓰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어디를 뭐 사용하니까 단독으로 이거 하나 달랑 가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면은 의정부지검에서 이거를 10월 달에 진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정을 받고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렀어요. 이제 진정인을. 이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진정 사건들이 좀 늦어요. 원래는?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 보세요. 피해를 봤어요. 김경래 씨가. 앵커가 그러면은 이거를 진정을 하겠어요, 고소고발하겠어요. 뭐 대부분 고소고발을 하죠. 다 하죠.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피해 내용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발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해요. 근데 진정을 하는 경우들은 보면 이게 뭐 이 사건이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진정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근데 이제 보면 내가 확실한 피해자가 아니고 사건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진정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고소고발보다는 진정이 이 사건의 객관적 진실과의 거리감이 조금 고소고발보다는 먼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진정 사건의 처리 속도가 좀 느리고 진정 사건 경우에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소고발보다는. 이제 검찰총장의 장모잖아요. 이제 대상이.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거는 실제 그런지 모르겠으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는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또 이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제 털고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왜냐하면 자꾸 뒷말이 남으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가
어디에도 나는 칼을 다 들이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모한테 들이대기는 조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 가족을 털고 가는 게 알겠습니다. 본인이 훨씬 낫죠. 자, 사무소 위조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우, 세네요, 이거. 네. 법정형은 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였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해당 지역,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시사에도